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최근에 많이 정신적 심리 상태로 매스컴에서 등장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링크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링크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기는 아주,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면서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소유자분들, 우리 집합건물 같으면 소유자분들하고 입점주분들을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 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은 전부 다 챙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가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제 자식들이 다 성장을 했어요. 다 성장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자식 3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부모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 부모가. 그러니까 좀 빨리 죽도록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도 보면 관리업체가 관리인인 경우 있죠. 이런 경우가 보면 자기가 또 아는 끈앞풀들, 사람들을 풀어서 있죠. 그 사람들하고 대동해서 많은 걸 조작을 하죠. 가스라이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막 조작을 해요. 자료를 조작하고, 그리고 이게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건물의 주인임에도 아니면 관리비를 내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체인 것처럼, 그리고 뭐 관리비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 의결을 갖다가 왜 자기들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대죠. 그 말도 안 되는 근거는 뭐냐면 대표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고 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하고 핑퐁 게임을 하는 거죠. 핑퐁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관리비에 대한 이렇게 자료들을 보여달라 해서 보여 안 주는 경우도 많고 보여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마다 있죠. 그 내용들이 좀 다른 경우가 또 꽤 있죠. 그런 부분이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집합 건물에서. 그리고 또한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임을 해서는 안 되고 2년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썩은 물이 고이지가 않는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계속하면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문자를 발송을 하면서 조작을 하기 시작하죠. 본인들이 의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마음대로 그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한테 물어서 적어도 과반 이상 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될 이렇게 재산권의 침해를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묵과하고 있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의결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법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 법으로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잣대,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이렇게 건물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놔놓고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을 알면은 공과 사를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업무는 법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고 했죠. 왜? 그 건물은 자기 건물이 아니다 했잖아요. 우리 모두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있죠.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또. 그러니까 관리위원들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관리위원 중에서 몇 명의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 있고, 관리업체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 있고,
막 이 운영사에서 호텔에서 운영사가 가스라이팅 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 자기 이해관계를 가지려고 또는 나이가 많다는 식으로 내가 뭐 인생을 뭘 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엇박 지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딱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 할 줄 아는 거는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륜이라는 거는 그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는 척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렸죠.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저는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가 들어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주의의 그런 논란거리는 있지만 그 대부분은 경제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있죠. 제 경험이 올바르다는 건 아닙니다. 제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서 봤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일처리를 잘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러면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뒤에서 그냥, 좀 조언만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나이 드는 분들 중에서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이게 어른스러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인을 하려고 하고 관리위원을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뭐 가스라이팅 시켜가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문자를 보내지를 않나. 지금 보면은 이게 뭐 완전 개판이죠.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 있는 집합 건물이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는 소유주 입점분들끼리 뭘 한다는 이간질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간질 시키는 사람. 관리업체든 운영사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들 중에서 그런 인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그 인간들을 제대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을 똘똘 말아가지고 쳐넣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그 생각은 한강에다가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로 인해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자산 가치 때문에 온 거고, 그 자산 가치 때문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투자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또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고, 봉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직무수당을 막 올려잡고 그것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죠. 우리나라는. 특히 관리인이 관리업체가 되는 경우 지 마음대로 월급을 넘기고 마음대로 행사를 하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있죠. 이게 귀찮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막 귀찮다는 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이든 여러분의 뭐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대해서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귀찮다고 여기서는 안 되죠. 그런 거는. 올바른 걸 위해서는 여러분들 당당하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히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척결시켜야 된다. 그 부분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는데, 이게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 전체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분란이 꽤 있거든요. 분란이 꽤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막, 일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하자 보수도 안 되고, 보면은, 그 관리업체하고 딴따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곳 있죠. 특히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지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 집합 건물도 있죠, 여러분들. 공동주택관리법에 맞추어서 그 관리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 건물이 이게 개판인 이유가 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렇게 왜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설치고 자기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가 목적 공동주택관리법대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에 여러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번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꼭 국토교통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서에 관련된 양식도 알려달라고 해서 있죠. 그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소유주분들한테 공동주택 관리법, 즉 아파트처럼 있죠. 관리를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 제대로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요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잘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알았죠?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그 문제점이 그런 데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호텔도 결국 우리는 최종적인 이상향은 있죠. 공동주택처럼 있죠.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셨죠? 그거는 부분. 물론 특수화되는 부분은 좀 약간 별도로 다른 점이 있긴 한데 건물 보존 관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그 관리소장이라는 분은 또는 관리업체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 되는 거지. 막 정치적으로 사람들 이간질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그리고 실질적인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할 때는 반드시 청렴서약서 반드시 썼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분들은 연임을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거 썩어 있는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 뭘 한다고 지금 보면은 오래 하면서 뭘 좀 처먹으려고 해서고 그런 인간들 보면 있죠. 이상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 가짜인지 않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문제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이를 따지지 마시고요.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게 경험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기의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봉사하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이런 것이 되었을 때가 가장 바람직하고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아마 스스로 알 거라고 봅니다. 관리업체도 마찬가지고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있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되면 그 교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그 관리업체나 이런 부분이 뭐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을 때는 그 소장님들을 다른 로테이션 시키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썩어 있는 그런 고인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좀 판사나 검사나 이런 세상에서는 공적인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집합건물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다. 반드시 가스라이팅 하는 인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척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인간들을 척결시켜서 우리 모두가 소유주 입점주분들이 한 가족처럼
잘 지내고 그렇게 나갔으면 합니다. 공과 사는 다 구별해가지고 공과 사를 구별한다는 말은 공적인 업무를 한다는 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소송을 하자 이 말이 아니고 법을 제대로 알고 꼭 필요할 때는 그 소유주 입장자를 알려드리고 의결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경우 소송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했었습니다. 자,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